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36살의 성우는 오늘도 여느 때처럼 회사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거실 소파에는 지연이 입던 카디건이 구겨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물소리를 따라 걸어가니 지연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33살인 지연은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커리어 우먼입니다. 결혼 5년 차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며 평범하지만 안정된 일상을 살아왔습니다. 성우 역시 중견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집안일도 나누어 하고 서로의 일에 관심을 가지며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지연의 패턴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프로젝트가 많다며 야근과 회식이 잦아졌고 귀가 시간도 점점 늦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승진을 앞두고 있는 지연을 응원하며 묵묵히 기다렸죠. 하지만 밤 10시가 넘어 돌아오는 날이 일주일에 서너 번씩 되자 조금씩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지연의 행동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 오면 바로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거실에서 함께 텔레비전을 보곤 했는데 요즘에는 샤워를 한 후 휴대폰을 꼭 들고 다니며 성우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화할 때도 시선을 자주 피하고 뭔가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밤에 잠자리에서도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려 하면 피곤하다며 등을 돌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 성우는 거실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희미한 의식 속에서 누군가 조용히 움직이는 기척을 느꼈습니다. 눈을 살짝 뜨니 지연이 자신이 자는 줄 알고 휴대폰 화면을 보며 환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성우가 본 적 없는 달콤하고 설레는 표정이었죠. 성우는 눈을 감고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가슴 한편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화장에 더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새로 산 립스틱을 바르고 향수도 평소보다 진하게 뿌렸죠. 성우가 오늘 뭔가 특별한 일 있냐고 묻자 지연은 그냥 기분 전환이라며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어색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주말에도 지연은 친구들과 만난다며 자주 외출했습니다. 예전에는 주말이면 둘이 함께 영화를 보거나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이제는 성우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지연에게 함께 나가자고 제안해도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정중히 거절했죠. 그럴 때마다 성우는 혼자 집에 남아 무료한 시간을 보내며 점점 커져가는 의구심과 씨름해야 했습니다. 성우가 처음으로 확실한 이상함을 느낀 것은 지연의 옷에서 나는 냄새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저녁 지연이 늦게 들어와 옷을 벗어놓은 블라우스에서 성우가 전혀 쓰지 않는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처음에는 엘리베이터나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 향수가 묻었나 싶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같은 냄새가 계속 반복되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세탁 바구니에 담긴 지연의 속옷들이었습니다. 평소보다 화려하고 비싼 브래지어와 팬티가 늘어났고 성우가 본 적 없는 디자인들이 대부분이었죠. 언제 이런 것들을 샀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괜한 의심으로 보일까봐 차마 입에 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목요일 지연이 이틀간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캐리어를 챙기는 모습을 보니 평소 여행 갈 때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습니다. 성우가 뭔가 더 필요한 건 없냐고 묻자 지연은 회사에서 대부분 준비해 준다며 서둘러 나갔죠. 하지만
성우는 그날 밤 욕실을 청소하다가 세면대 서랍 안에서 남성용 스킨케어 샘플들을 발견했습니다. 브랜드도 성우가 쓰는 것과 달랐고 개봉되지 않은 새 제품들이었습니다. 지연이 성우를 위해 받아온 것일 수도 있지만 굳이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둘 이유는 없었죠. 성우는 그 샘플들을 다시 원래 자리에 놓으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성우는 우연한 듯 지연에게 회사 이야기를 꺼내 보았습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과 주로 일하는지, 누가 프로젝트를 담당하는지 자연스럽게 물어보았죠. 지연은 대답하면서 정훈이라는 선배 이름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성우가 정훈 선배랑 일 많이 하나 보다고 넌지시 묻자 지연은 순간 눈을 피하며 그냥 팀 선배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때 지연의 표정에서 성우는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평소 솔직했던 지연이 이렇게 어색하게 대답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성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점점 커져가는 의심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지연은 또다시 친구들과 만난다며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공들여 화장을 하고 새로 산 원피스를 입었죠. 성우가 어디서 만나느냐고 물으니 강남 쪽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늦을 수도 있으니 먼저 자라고 했죠. 성우는 알겠다고 했지만 지연이 나간 후에도 계속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나긴 했지만 평소 친구들과 만날 때보다 화장이 덜 지워져 있었고 옷도 구겨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성우는 잠든 척하며 지연이 조용히 샤워하고 잠자리에 드는 모습을 지켜보았죠.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연이 또다시 금요일에 회식이 있다고 한 그날. 성우는 일부러 연차를 냈습니다. 오후 5시쯤 지연의 회사 근처로 가서 멀리서 기다렸죠.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성우는 긴장한 채로 지연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6시 반쯤 지연이 회사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죠. 키가 크고 정장을 단정하게 입은 남자가 함께 걸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란히 걸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가끔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성우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연과 그 남자는 회사에서 몇 블록 떨어진 조용한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우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가며 두 사람의 모습을 관찰했죠. 걸으면서 지연이 남자의 팔짱을 살짝 끼는 모습도 보였고 신호등에서 기다릴 때 남자가 지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장면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료 사이의 스킨십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연스럽고 친밀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강남의 한적한 이자카야로 들어갔습니다. 성우는 밖에서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조심스럽게 지켜보았죠. 지연과 남자는 마주 앉아 술을 마시며 즐겁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표정은 집에서 성우와 함께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밝고 생기가 넘쳤죠. 성우는 핸드폰으로 몰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셔터 소리가 나지 않게 설정하고 창가 쪽 각도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여러 장 담았죠.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선명하게 찍으려고 노력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자 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할 때 남자가 카드를 꺼내는 모습도 보였죠.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택시를 잡았는데 같은 차에 탔습니다. 성우는 재빨리 다른 택시를 잡아 뒤를 따라갔죠. 기사님께
앞차를 따라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택시는 시내 중심가의 한 호텔 앞에서 멈췄습니다. 지연과 남자가 내려서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성우는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성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지연이 다른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성우는 택시 안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기사님이 괜찮냐고 묻자.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가달라고 했죠. 집에 돌아온 성우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오늘 찍은 사진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지연이 다른 남자와 웃으며 걷는 모습, 함께 술을 마시는 모습, 그리고 호텔로 들어가는 뒷모습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성우는 침실에서 잠든 척 누워 있었지만 지연이 조용히 샤워하는 소리, 드라이어 돌리는 소리, 모든 것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지연이 침대로 들어와 등을 돌리고 누웠을 때 성우는 눈물이 나오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성우는 본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회사에 간 사이 성우는 집안을 샅샅이 뒤져보았죠. 먼저 지연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온라인 뱅킹에 접속해서 최근 몇 달간의 결제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니 이상한 패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의 결제가 여러 번 있었고 평소 가지 않던 고급 와인바에서의 결제 내역도 발견했습니다. 특히 강남 지역의 비싼 뷰티샵에서 10만 원이 넘는 결제를 한 기록도 있었죠. 성우는 그 날짜들을 메모장에 적어가며 지연이 회식이나 야근을 한다고 했던 날들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 일치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지연의 노트북에서 발견한 이메일이었습니다. 지연이 샤워하는 동안 성우는 거실에 놓인 노트북을 열어보았죠. 삭제함이 아닌 보낸 편지함에 정훈이라는 이름으로 보낸 메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업무 관련 내용이었지만 그 사이사이에 개인적인 메시지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 리조트 너랑이라면 어디든 좋다는 내용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문장들이 성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더 노골적인 내용도 있었죠. 관계를 가질 때마다 너무 좋다고, 남편보다 정훈과 함께할 때가 정말 좋다는 표현까지 있었습니다. 성우는 그 문장들을 읽으며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우는 그 메일들을 프린트해서 따로 보관했습니다. 혹시 지연이 나중에 삭제할지 모르니까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했죠. 프린터 소리가 날까봐 조심스럽게 인쇄 설정을 조절하며 한 장씩 뽑아냈습니다. 며칠 후 성우는 더욱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지연이 샤워하는 동안 성우는 지연의 가방을 뒤져보았죠.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었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가방 안쪽 지퍼 주머니에서 고급 속옷이 든 작은 쇼핑백을 발견했습니다. 그 속옷들은 성우가 본 적 없는 브랜드의 비싼 제품들이었고 아직 택도 떼지 않은 새 것들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같은 주머니에서 콘돔이 든 작은 포장 봉투를 발견한 것이었죠. 성우와 지연은 결혼 후 피임을 위해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에 콘돔이 있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성우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지연이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명확해진 것입니다. 더 이상 의심이나 추측이 아닌 확실한 증거였죠. 성우는 그것들을 다시 원래 자리에 놓고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으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이 또다시 늦게 들어왔을 때 성우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모든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언제 어떻게 지연과 대화할지, 어떤 증거들을 어떤 순서로 제시할지 차근차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 예약도 잡았습니다. 이혼 절차와 상간 소송에 대해 미리 알아두는 것이 필요했거든요. 모든 준비가 끝나면 지연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지연은 평소처럼 친구들과 힐링 여행을 간다며 외박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방에 옷들을 챙기면서 내일 늦게 들어올 것 같다고 말했죠. 성우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지연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과 함께 말입니다. 지연이 외출 준비를 마치고 현관으로 향할 때 성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나랑 이야기 좀 하자고 했죠. 지연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지만 성우는 단호하게 지금 당장 필요한 이야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지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성우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들을 가져왔습니다. 파일 폴더 안에는 지연과 정훈이 함께 찍힌 사진들, 호텔 앞에서 들어가는 모습을 담은 사진 카드 사용 내역서, 그리고 프린트해둔 이메일들이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성우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며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고 말입니다. 첫 번째로 호텔 라운지와 와인바 결제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연은 그것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성우는 계속해서 두 번째 증거인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지연이 정훈과 함께 걷는 모습, 이자카야에서 마주 앉아 술을 마시는 모습, 그리고 호텔로 들어가는 뒷모습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떨며 사진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성우는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 증거인 이메일 프린트를 꺼냈습니다. 지연이 정훈에게 보낸 메일 내용들이 그대로 적혀 있었고, 특히 남편보다 정훈과 함께할 때가 좋다는 문장이 형광펜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지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며 눈물이 흘러내렸죠. 정훈 선배랑은 그냥 감정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외로웠다고 변명했지만 성우는 차가운 표정으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외로웠다면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냐고 반문했죠. 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다른 남자와 만났냐고 물었습니다. 지연은 계속 울면서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 거라고 매달렸죠. 하지만 성우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실수가 몇 달 동안 계속될 수는 없다고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호텔에 같이 들어간 것도 실수냐고 묻자 지연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성우는 미리 준비해둔 협의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해서 미리 작성해둔 것이었죠. 지연이 그 서류를 보고 놀라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물었지만 성우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내가 돌아오고 싶어 하는 건 나 때문이 아니라 모든 걸 잃기 싫어서라고 말했습니다. 지연은 그날 밤 친구 집에서 자겠다며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성우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지난 몇 년간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았죠. 언제부터 지연의 마음이 멀어졌는지, 자신이 놓친 신호들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후 성우는 지연이 회사에서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연의 친구를 통해 들은 소식에 따르면 지연과 정훈의 관계가 회사 내부에 알려졌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익명으로 인사팀에 제보를 했고 회사에서는 즉시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했죠. 기혼 직원과 미혼 직원 간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한 사내 기강 해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지연은 결국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승진은 물론 무산되었고
팀 내에서도 완전히 고립되었죠. 그동안 쌓아온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성우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죠. 정훈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기혼 여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승진은 영원히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회사 내에서의 평판이 완전히 실추되어 동료들의 시선을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죠. 결혼을 앞두고 있던 정훈의 약혼자도 파혼을 선언했다고 했습니다. 성훈은 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정훈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사는 수집한 증거들이 매우 명확하다며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죠. 사진 증거와 이메일 내용, 그리고 카드 사용 내역까지 모든 것이 불륜 관계를 입증하는 결정적 자료들이었습니다. 정훈 측에서는 소송이 제기되자마자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2천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조용히 끝내자고 했죠. 하지만 성훈은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정훈 같은 인간이 죄책감은 느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몇 주 후 정훈이 직접 성우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지만 성훈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대화하겠다고 거절했습니다. 정훈은 계속해서 합의금을 올려가며 5천만 원까지 제시했지만 성우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죠. 끝까지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정훈과 지연의 불륜 관계가 더욱 상세히 드러났습니다. 호텔 투숙 기록과 여행 예약 내역, 그리고 각종 선물 구매 내역까지 모든 것이 법정에서 공개되었죠. 정훈은 결국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연은 그 과정을 지켜보며 점점 초라해져 갔습니다. 회사에서의 정직 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사회적 시선도 견디기 어려웠죠.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고 가족들에게도 면목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정훈이 소송 과정에서 지연과 완전히 선을 그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자신의 경력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지연과의 관계를 부정하려 했고 심지어 지연이 먼저 유혹했다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려 했죠. 결국 지연이 그토록 사랑한다고 했던 정훈은 위기 상황에서 그녀를 버렸습니다. 성훈은 법정에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지연에 대한 마지막 남은 연민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도 정훈에게 매달리려 했던 지연의 모습이 더 이상 안쓰럽지 않았죠. 자신이 선택한 길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혼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후 성훈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원룸이었지만 깔끔하고 조용한 동네에 괜찮은 곳이었죠. 짐을 정리하면서 성훈은 지연과 함께 찍었던 사진들과 결혼 관련 물건들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버리기도 아깝고 그렇다고 계속 간직하기도 어려운 것들이었지만 결국 대부분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혼자 사는 것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빈집에 돌아와 혼자 저녁을 먹는 것도 낯설었고 주말에 할 일이 없어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많았죠. 하지만 점차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방법을 찾아갔습니다. 성훈은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사진 촬영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대학 시절 동아리에서 했던 취미였는데 결혼 후에는 시간이 없어 손을 놓고 있었죠. 중고로 괜찮은 카메라를 구입하고 주말마다 서울 근교로 사진을 찍으러 다녔습니다. 혼자 걷는 시간이 마음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성우에 대한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이혼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안쓰러워하는 분위기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우의 단단해진 모습을 보며 오히려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죠. 어려운 상황을 의연하게 극복해 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후배들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성우는 법정에서 받은 위자료로 새로운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요리 클래스에 등록해서 혼자서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는 법을 배웠고, 헬스장에도 등록해서 꾸준히 운동했죠. 체력도 좋아지고 정신적으로도 훨씬 건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끔 지연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직 기간이 끝난 후 복직했지만 예전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죠. 팀도 바뀌었고 업무량도 줄어들어 사실상 좌천된 상태였습니다. 정훈과는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고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려 해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성우는 그런 소식을 들어도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동정심도 없었고 그렇다고 복수가 성공했다는 만족감도 크지 않았죠. 그냥 각자의 선택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성우는 주말마다 카메라를 들고 서울 곳곳을 다니며 일상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담았습니다. 한강변의 석양북촌 한옥마을의 고즈넉한 풍경, 그리고 시장에서 마주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모습까지 다양한 피사체들이 렌즈 안에 담겼죠. 사진을 찍으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성우는 홍대 근처의 작은 독립서점에서 사진집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서점으로 혼자 시간을 보내기에 좋은 곳이었죠. 책장 사이를 둘러보다가 우연히 한 여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그 여자는 성우에게 미소를 지으며 지금 보고 있는 사진집에 대해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그 여자는 서점에서 일하는 수연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31살로 문학을 전공했고 이 독립서점을 운영하며 때로는 작가들의 북토크나 사진 전시회를 기획하기도 한다고 했죠. 성우가 보고 있던 사진집에 대해 설명해 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연은 성우가 사진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서점 한쪽에 마련된 작은 갤러리 공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달에는 젊은 사진작가의 일장 사진 전시가 열리고 있었는데 성우의 취향과 비슷한 스타일이었죠. 두 사람은 전시된 사진들을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성우는 자신도 요즘 사진을 찍고 있다고 말했고 수연은 관심을 보이며 기회가 되면 작품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평소 사진 전시에 관심이 많았는데 아마추어 사진가들에게도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고 했죠. 성우는 그런 제안이 반가우면서도 아직 그럴 실력은 아니라며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성우는 주말마다 그 서점을 찾아갔습니다. 새로운 책들을 구경하기도 하고 수연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죠. 수연은 다양한 분야의 책을 추천해 주었고 성우는 사진 찍으러 다닌 곳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연스럽고 편안한 관계가 형성되어 갔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수연이 성우에게 제안했습니다. 날씨가 좋으니 함께 근처 공원에서 사진을 찍어보자고 했죠. 성우는 흔쾌히 응했고 두 사람은 카메라를 들고 홍대 근처의 작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수연은 모델이 되어주기도 하고 성우에게 구도나 앵글에 대한 조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날 찍은 사진들 중에는 수연이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모습을 담은 것도 있었습니다. 자연스러운 표정과 따뜻한 햇살이 어우러져 정말 아름다운 사진이 나왔죠. 성우는 그 사진을 보면서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주 후 수연이 성우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서점에서 열릴 소규모 사진 전시에 참여해 보라고 했죠. 성우의 사진들이 충분히 전시할 만한 수준이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성우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수연의 진심 어린 권유에 용기를 내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전시 준비를 하면서 성우와 수연은 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진 선별과 액자 선택, 전시 구성까지 함께 의논하며 시간을 보냈죠.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연도 몇 년 전 힘든 이별을 경험했다고 했고, 그래서 지금은 자신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시 개막일 저녁 작은 서점 갤러리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성우의 사진들을 보며 진심 어린 감상을 말해주는 관람객들을 보니 뿌듯한 마음이 들었죠. 수연은 성우 옆에서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관람객들에게 작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전시가 끝난 후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성우는 수연에게 고마움을 표현했고, 수연은 성우의 사진에서 진정성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성우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심으로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성우는 지난 1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아픔과 상처로 시작된 시간이었지만 결국 더 단단하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죠.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경험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